네, 안녕하십니까. 부전자전 TV의 신성민입니다. 제가 오늘은 부동산 시장이 워낙에 불확실성이 많다 보니까 앞으로 대선이라든가 지방선거 그리고 임대차 3법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전망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두 갈래로 갈리고 있죠. 부동산 전문가들마다 두 갈래로 갈리는데 부동산이 앞으로는 하락하는 시장이 될 거다. 또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그래도 상승한다. 이렇게 두 갈래로 가지고 있는데 의견이 분분하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뉴스에 나오거나 아니면 매스컴에서 나오는 얘기들 자체가 뭐냐면은 대부분 가격이 하락하거나 아니면 거래가 없거나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대선을 통해서 또는 지방선거를 통해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자, 최근에 한번 뉴스를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은 뭐냐면은 대부분 부동산 시장들 자체,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또는 올해는 거래가 급감하는 시장이 될 거다라는 전망이 대부분입니다. 자, 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얘기하는 부동산 중개업소 63%가 올해 주택 시장은 하향 안정화될 전망이다. 자, 2022년도 부동산 KB 부동산 보고서에서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실제적으로 부동산 현장에서 가장 가깝게 접근하는 게 이 부동산 중개업소에 근무하고 계시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들이겠죠.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느끼는 시장의 현실로 다가오는 시장의 자체는 뭐냐면은 앞으로 거래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자체는 부동산 시장 자체는 하락할 거다. 이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로 볼 게 대선을 앞두고 서울 아파트값 하락폭 확대 또 6주 연속 하락.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원에서 발표한 기사입니다. 자,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대선 이후에 이 부동산 시장 자체는 서울 아파트값은 하락폭이 더 커질 거다. 그리고 6주 연속 지금 현재 하락하고 있고 앞으로 더 하락할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고 또 동아일보죠. 서울 아파트 가격 하락폭 커졌다. 그리고 24개구 가격이 떨어졌다. 실제적으로 서울에는 25개구가 있는데 그중에 24개구가 가격이 떨어졌다고 동아일보에서 나와 있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서초구만 보합세 그리고 안산은 GTX 호재로 상승세 전환.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GTX 자체가 호재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안산이라든가 아니면 삼성역, 왕십리 그리고 또 청량리라든가 이런 지역들 자체는 새로 여기 신설이 되면서 어느 정도는 상승 국면을 맞이하고 있지만 서울 지역에서는 무려 24개구 자체가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다 이렇게 나오는데 전체적인 매스컴이라든가 뉴스에서 나오는 내용들 자체는 뭐냐면은 전체적인 부동산, 특히 주택 시장 자체는 올해는 하락 안정화된다. 이런 시장들이, 이런 기사들이 많네요. 자, 그런데 이런 기사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자체는 거래량도 없고 어떻게 보면 가격 자체가 하락 안정화되는 시장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은 실제적으로 가격이 하락 안정화됐다기보다는 거래량 자체가 없다가 더 맞는 말일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실제적으로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거래 자체, 매수세 자체 아니면 매도세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자체가 아예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자체는 뭐냐면은 호가 자체 또는 호가 자체가 기존에 뭐 20억 하던 게 한 19억, 18억으로 떨어졌다. 이 정도인데 실제적으로 19억, 18억까지 떨어졌다 하더라도 가격이 이 거래 자체가 성사가 되느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지금 현재 사는 사람, 매수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뭐냐면은 매스컴에서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불안 심리가 작용하다 보니까 지금은 매수를 하지를 않아요. 또 특히나 대선 이후에 어떻게 부동산 시장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매수세 자체는 완전히 감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매도를 하는 입장에서 한번 뭐 볼게요. 지금 현재 팔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세금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팔려고 물건을 내놓으려고 하더라도 세금으로 다 뺏긴다는 얘기입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아니면은 뭐 종합부동산세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지도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아마도 대선 이후 또는 지방선거 이후까지 완전히 밀어놨거나 아니면은
파는 사람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세금 자체가 워낙에 무섭다 보니까 지금 현재 팔려고 내놓지도 않고 혹시라도 그나마 시장에 물건이 나와 있다 하더라도 정말 급한 사람 아니면 물건을 내놓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즉,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은 뭐냐면은 어떻게 본다면은 거래가 없는 시장, 그리고 이 거래가 없는 시장 자체가 대선, 그리고 6월 달에 있는 지방선거까지는 계속될 거다라는 게 전망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올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올해 하반기, 특히나 지방선거가 끝나는 6월이나 아니면은 임대차 3법 중에서 계약갱신 청구권 자체가 이제 끝나는 7월 달이나 8월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하향 안정화는 맞습니다. 하향 안정화기보다는 거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하지만 그 이후에는 부동산 가격은 다시 상승할 시장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대선이라는 큰 변수가 있고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대선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급변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크게 바뀌지는 않는다. 특히나 대선 또는 지방선거, 6월 달에는 지방선거가 끝난다 하더라도 크게 바뀌는 그런 현상은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자, 지금 현재 어찌됐든 간에 대선 후보는 지금 현재 거대 양당 중에 두 후보가 누가 되느냐의 이제 차이인데요. 자,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아니면은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둘 다 부동산 정책 자체가 어느 정도는 조금 비슷한 부분도 있고 상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봤을 때 뭐 이재명 후보가 됐든 윤석열 후보가 됐든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밀어주고 있기는 하지만 법을 만드는 것은 뭐냐? 대통령이 만드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이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법률상으로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세법이 바뀌거나 아니면은 정책이 크게 바뀌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국회의원들이 그거를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의 큰 변화는 그렇게 일어나지는 않을 거다. 다만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이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이재명 후보가 됐든 윤석열 후보가 됐든 국회하고 이렇게 딜을 해서 어느 정도 협의를 도출을 해내서 이렇게 정책이 바뀌어 나가는 과정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 내가 대선 공약을 이렇게 내놨으니까 이렇게 가야 돼라고 해서 그 부동산 시장 자체 또는 법 자체가 그렇게 바뀔 가능성은 크지가 않기 때문에 대선이 끝난다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은 큰 폭의 변화는 있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어느 정도 큰 폭의 변화가 있으려면은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최소 7월 달이나 8월 달은 지나야지 큰 폭의 변화가 있을 거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임대차 3법 부동산 시장은 임대차 3법 그리고 공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후에 잠시 후에 뒤에서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대선 후보들 이 거대 양당의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조금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보면은 이재명 후보 두 후보들 자체가 다 뭐냐면은 자, 공공주도로 하는 311만 호 공급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민간 주도로 하는 250만 호 공급 둘 다 어떻게 보면은 공급을 획기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합니다. 특히나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공공주도로 하는 311만 호 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민간 주도로 하는 250만 호 공급. 자, 이렇게 공급이 되는 것 자체는 정말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공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공급 시기가 문제입니다. 자, 지금 현재 공급 시기가 언제가 공급이 될 거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인데요. 자, 제가 앞으로 올해 7, 8월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고 했잖아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현재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첫 번째가 공급의 문제입니다. 근데 대통령 후보, 양당의 대통령 후보들 자체가 300만 호 공급, 250만 호 공급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이 공급이 언제 되느냐 문제입니다. 자, 지금 현재 300만 호 그리고 250만 호로 공급한다고 누가 된다고 하더라도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언제 이게 입주할 수 있냐? 제가 봤을 때 최소 3년, 4년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지금부터 아파트 공사를 땅을 파고 공사를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지어지는데 1, 2년에 지어지나요? 안 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최소 아파트가 지어져서 공급, 내가 입주하기까지는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은 이게 공급되는 시기는 언제냐? 이번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이 대통령이 임기 말이 됐을 때 그때가 바로 250만 원 또는 300만 원가 공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2년 내지 3년 동안은 공급은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 공급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공급 대책 자체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3기 신도시를 조기에 공급한다고는 했는데, 자, 3기 신도시 지금 지정은 됐고, 언제 입주할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1, 2년 안에 입주하기 힘들어요. 자, 3기 신도시 자체 지정은 했는데 지금 현재 공사 시작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당장 공사를 시작해도 3년 후인데 아직 보상 문제라든가 주민 이주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어 이것도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언제 공급하냐는 얘기입니다. 즉 앞으로 3기 신도시가 공급되는 시기라든가 아니면은 두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내밀었던 250만 원, 300만 원 이 공급 자체가 언제 되느냐? 제가 봤을 때는 3년 후 또는 4년 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때까지는 공급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 거냐? 지금과 같은 기조, 과거, 최근에 작년과 같은 기조 또는 재작년과 같은 기조를 이룰 수밖에 계속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지금은 대선이라든가 규제로 꽉 막혀 있고 지금 현재 거래세도 꽉 막혀 있기 때문에 이게 무서워가지고 거래를 못 하고 있지만 이게 한순간에 폭발하는 순간이 있다. 그 순간이 언제냐? 임대차 3법이 도래되는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이 도래되는 대선이 끝나고 지방선거가 끝나고 그 시점이 언제냐? 제가 봤을 때는 9월 달이란 얘기입니다. 한 8월 달, 9월 달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최소 2년 동안은 가격이 하락하냐?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공급 물량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공공주도 300만 원, 또 민간주도 250만 원가 공급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시기에 어느 지역에 공급이 되냐도 또 한 번은 살펴봐야 될 문제입니다.